자, 원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저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뭐 갱년기 증상이 아니더라도 손발이 차고 복부가 냉한 경우, 뭐 저도 가끔 그럴 때 있고요. 여성분들도 많고 남성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 지연우 원장님, 이렇게 수족 냉증이 걸린다면 혹시나 또 다른 원인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수족냉증은 별로 춥지 않은 온도에서도 손이나 발이 지나치게 차다고 냉감을 느끼는 증상을 말합니다. 겨울에 양말이나 장갑 없이는 못 살고요. 네. 밤에 잘 때 이불 안에 손발을 안 넣으면 추우신 분들이 주로 다 수족냉증인데요. 원인으로는 관상동맥 질환이나 레이노드 그리고 흡연으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원인으로는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이 저하돼서 부신 기능이 저하된 그런 호르몬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두통이나 혈압이 평소에 문제가 있었던 분이나 그리고 들이나 손을 많이 쓰는 직업 같은 게 있으면은 혈관 쪽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수족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이 원인들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뭐 이 가운데 혈액순환 장애는 많은 분들께서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원장님, 내 몸 안에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혹시? 네, 수족냉증 관련으로 이제 혈관 건강을 진단하는 방법은요. 네. 주로 한의원에서는 이제 체열 검사기를 많이 쓰는 편이고요. 보통 이학 검사로서는 OK 검사라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양 손가락을 꽉 눌렀을 때 손톱이 하얗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하얗게 되는 걸 손가락으로 띄었을 때 분홍색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2초 이상 걸리면은 말초 혈관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렌 테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손으로 가는 혈관이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혈관이 문제가 됐는지 알아보는 방법인데요. 네. 혈관을 이쪽하고 이쪽 양쪽으로 동시에 눌러가지고 손을 하얗게 만든 다음에 이쪽하고 이쪽하고 번갈아 하면서 한 번씩 떼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손이 하얗게 된 손이 분홍색으로 잘 돌아오는데 그것이 5에서 15초 안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 이상이 걸리는 쪽 혈관은 혈관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보통 수족냉증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체를 했을 때 손발이 차가워지고는 하잖아요. 박철현 원장님, 이러한 냉증과 소화기에는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흔히 소화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이제 체했을 때뿐만 아니라 소화가 잘 된다는 건 결국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이제 소화에 관련된 질환들은 좋은 게 안 들어온다, 혹은 나쁜 게 많이 들어온다. 결국 이 두 가지거든요. 좋은 게 잘 안 들어오게 되면, 소화가 안 돼서 좋은 게 안 들어오게 되면 전반적으로 기운이 떨어지면서 손발이 차가워지게 되는 거고요. 나쁜 게 많이 들어오면 노폐물이 쌓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냉증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혈액순환과 이 냉증 그리고 소화기 문제까지 다 연관이 있는 만큼 평소에 약한 기능들을 조금 더 돋아줄 수 있는 생활 습관과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러한 수족 냉증 때문에 고민이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연우 원장님께서는 주로 어떤 치료를 많이 권해주시나요? 예, 냉증 치료에는 한약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한약이요? 네, 오. 우리나라 말고도 중국, 미국, 일본에서도 한약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데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한약 치료를 시행한 연구 논문입니다. 이제 일본에서 수족냉증 환자들에게 당기사역과 오수유 생강탕이라고 하는 한방 처방에서 냉증에 가장 많이 쓰는 처방을 이제 복용을 시켜본 후에 체열 검사하고 말초 혈류 회복 속도를 검사해봤는데요. 역시 복용한 결과 말초 혈류 회복과 피부 온도의 상승이 잘 확인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네, 실제로 한약 처방을 통해서 이러한 냉증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뭐 치료와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이겠죠. 원장님, 손발이 찬 경우에는 복부를 좀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다라고 들어서 저는 가끔씩 이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온찜질을 하는데요.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네. 이제 반신욕 같은 경우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고요. 네. 온찜질을 할 때 대부분 이제 40도 이하로 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40도 이하로 했을 때는 혈관이 확장이 돼가지고 혈류순환에 도움이 네. 되지만요. 40도 이상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혈관이 좁아져서 혈액순환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온도 잘 지켜주시는 게 좋겠고요. 네. 특히 적절한 혈당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혈당이 너무 떨어지는 경우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체중 조절도 중요합니다. 비만인 경우는 보통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역시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고요. 추천하는 음식으로는 생강과 게지 그리고 이노시톨이라 불리는 비타민을 복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요, 원장님? 네, 그것이 혈관 건강에 좋기 때문입니다. 이게 좀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나요? 네,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혈관을 확장을 시키는
효소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반대로 혈관을 수축시키는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복용하고 계시다면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체중 조절과 함께 유산소 운동, 먹는 음식, 생활 습관까지 수족 냉증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지켜야 할 수칙들 확인을 해봤는데요.